그 깜깜이라는 표현이 그냥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저 후보가 당선됐을 때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외고를 일반학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컸었는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지금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저는 큰 틀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교육이라는 공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관점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좀 많이 토론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다시 읽기 사회를 맡은 장하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차기 교육감 선거 후보 선호도를 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차기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음 선거 때 도민들이 눈여겨봐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하는 제주도 교육 현안, 교육 의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안재홍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의 안재홍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기 교육감 선거란 되게 정치적인 주제 갖고 모였지만 저 예비 학부모고 이사장님은 지금 학부모시고 네, 사실 엄청 생활의 이야기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저 늘 이제 하는 활동이 저는 정치가 엄청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보고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도 정당 선거가 아니라서 상당히 깜깜이 선거고 그렇죠. 그냥 되게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찍는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네네. 하지만 교육감 선거가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선거 중요도. 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아마 관심들은 굉장히 다들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 관심은 많지만 이게 투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깜깜이 선거고 이게 여러 선거가 한목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후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 부문은 조금 떼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하고, 그래서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이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렇게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측면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 특성이 이제 입시, 특히 대학 입시 이런 것들에 사실 입시 모를 교육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 많지만 워낙 입시 준비를 공교육에서 한다기보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입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이런 교육감 선거와 공교육에서 또 관심들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에는 관심이 많은데 교육감 선거는 그냥 내 자녀만 또는 나만 입시 준비 잘하면 된다. 이런 풍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주도 선거는 도민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것이, 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잖아요. 네, 그 네.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특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니까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해봐라는 게 있는데 예컨대 교육부가 정한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가 정한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이 교육 과정을 50%를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제주형 자율학교의 예, 경우에 예. 그러면 50%면 되게 큰 비율인데요. 그렇죠. 그럼 교육 과정의 절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체감을 잘 못하고 있죠. 그런데 네. 교육감을 제대로 뽑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이건 제주의 실정에 맞게 교육 과정을 바꿔보자, 이런 것들의 도입이 가장 쉬운 지역이 현재 제주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교육은 제주만의 교육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어느 정도의 보완 장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제주형 자율학교가 이제 저도 학부모 중에는 제주형 자율학교 흔히 한 얘기는 혁신학교와 혁신학교. 유사한 건데 거기에 더 관심 있는 학부모들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반반이죠, 뭐. 반반. 이제,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죠. 아이가 좀 행복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학부모들이 있고, 또 절반은 행복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학은 좋은데 가야 돼. 입시를 좀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제주에서 지금 하는 다운디 배움학교, 다운디 학교 이런 네네. 스타일들의 학교가 아이들 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걱정. 가지는 분들도 있죠. 예. 이거는 너무 뻔하고 오래 그렇죠. 논쟁되었던 거라 새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또 이제 입시나
또 이후에 취업이나 그런 뭐 경제적 안정이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뭐 많은 뭐 모든 학부모님들은 다 행복을 바라긴 하는데 네. 그 언제 행복이냐 음. 그리고 뭐 행복도 뭐 질적 차이가 있기 뭐 질적인 뭐 변명을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학교를 뭐 탈학교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많은 부분 우리 공교육 그 어떤 시스템 체계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정말 관심 가져야 될 선거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근데 그 깜깜이라는 표현이 그냥 그 관심이 없는 거, 뭐 들어본 이름을 찍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저 후보가 당선됐을 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참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감 네. 선거가 이미 역사가 깊은데도 아직 그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그 공무원이나 그 교육 공무원도 이제 정치 참여 안 되고 정치를 터부시하는 문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뭐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상황에서 뭔데 오히려 정당 선거가 아니니까 저 후보가 뭘 하겠다는 건지 계속 미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국회에서 교육법을 만들 때는 교육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모여서 그렇죠. 교육 관련 법을 만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정치적 색깔 띠면 안 돼. 이건 이상한 거죠.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네. 아예 뭐 투표도 안 하고 뭐 하여튼 네, 네. 이게 참 이상한 건데 어쨌든 교육감 선거 중요합니다. 여론조사 그 문항은 그 한 가지였습니다. 차기 교육감 후보 선호도라고 해서 현재 그 차기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분들 단초래요. 다른 저희 그 뭐 대선이나 도지사 선거에도 막 후보군이 그래도 막 10명 가까이 이렇게 그렇죠. 됐었는데 지금 여기는 제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이성문 현 교육감님 네. 그리고 고창근 전 제주도 교육청 교육국장 이분은 8년 전에 이제 이성문 교육감과 네, 붙었었고. 붙었어. 예. 예, 붙었죠. 예, 경쟁했었던 예. 후보시고 그 다음에 4년 전에 낙선한 김광수 전 교육위원 네. 이렇게 세 분만 있어요. 네네. 그리고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이성문 교육감이 34.4%, 고창군 전 교육국장 12.7, 김광수 전 교육위원 12.6해서 뭐 거의 똑같다. 네. 두 분은 똑같다고 보면 되고, 요걸 합했을 때 25% 정도 되는데 그래도 현 교육감에 비해서 많이 10% 포인트 차 많이 밀리고요. 하지만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답변이 23%. 그렇죠. 엄청 크죠. 모르겠다 16% 해서 그 어쨌든 전체 답변자 중에 60%만 이견을 좀 주셨고 40%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거가 유독 깜깜이 선거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났고 또 지금 이성문 교육감이 어쨌든 그 소위 보수 성향의 후보 두 후보 합친 그 수치보다도 좀 높은데 그러면 뭐 이성문 교육감이 많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지난 선거 2018년 선거가 가장 최근 선거니까요. 맞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도 김광수 전 교육의원과 이승문 제주도 교육감이 많이 차이가 안 났었어요. 네. 네, 2% 정도 차이가 났어요. 2%요? 예, 차이가 났었으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었는데 2022년 선거에서는 얼마나 이게 좀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실제 선거에 돌입하면은 이게 실제로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많이들 하는 것 같고요. 이성문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재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8년 하고 나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지도라는 측면에서는 좀 프리미엄을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보여지면 김광수 전 교육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성문 교육감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진보 교육감이라고 이걸 좀 제가 이렇게 말하려니까 좀 정의가 좀 애매하지만 네. 그냥 전국적으로 통칭하는 명칭으로 그렇죠. 다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 진보 교육감으로 8년 했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에서도 교육감을 이번에 좀 탈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후보가 지난번처럼 단일화된다면 이게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고 그 결과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 이게 내년 선거 같은 경우는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지 않습니까? 3월에 대선이 있고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두 달 남짓 지나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에 끼쳤던 민심의 영향들이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또 교육감 선거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만일 내년 대선에서 제가 참 용어 쓰기가 그런데 뭐
민주당을 진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쓰는 진보 쪽이 예를 들어서 대패를 하고 보수 쪽이 대선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면 보수 지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또 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진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뭐 그런 대선의 영향까지도 지금 교육감 선거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선거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 네. 하나 그냥 제가 그냥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2014년 선거부터 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큼 대구 경북 지역이나 몇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이 다 지금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연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좀 반영된 것이 이 교육감 선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추세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지만 결과는 내년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뻔한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좀 교육감 선거는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부분 공감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첫째 가장 공감한 것은 진보 교육감인데 진보적인 게 만나는 인상들이 참 큽니다. 이게 네. 제주만의 그 현상도 또 아니고요. 뭐 서울이나 경기, 뭐 그렇죠. 조희영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정말 진보적,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이다, 변했다 또는 원래 보수적이었나,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실망감 같은 게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또 그 뭐랄까 원래 원조 보수 어떤 뭐 교육감이나 교육감 후보에 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진보라는 말보다는 지금 저희가 뭐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뭔가 필요한 그 새로운 용어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용어가 중도 굉장히, 교육감, 예. 중도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진보 교육감이라는 표현이 쓰면서도 아닌데라는 생각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늘 표현하는 내내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맥락에서 저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정말 진보 교육감이 나오면은 좀 선거가 재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문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그렇죠. 이지 않습니까? 전교조의 지부장 위원장, 출신 지부장, 그렇죠. 출신이죠. 제주 예. 지부장. 예, 지부장 출신의 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전교조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례로 어떤 부분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전교조라는 조직 자체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교직원이 노동자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이승문 교육감 때 들어와서 했던 노동과 관련된 일들을 바라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뭐 학교 비정규직 문제, 네. 비정규직 처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제주에는 좀 아픈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실습 나갔다가 현장 실습으로 또 사망한 고등학생들도 있었고,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뭐 비단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예컨대 노동 교육,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 네. 아르바이트를 한다. 나중에 다 노동자가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근로계약서라는 걸 최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럼 노동교육이라는 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의 지부장이 교육감을 하고 계시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런 노동과 관련된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렇게 바라보면 뭐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고 처음에 2014년 당선될 땐 소위 말하는 제주 지역의 전체 진보 진영이 다 합심해서 이 사람 교육감 만들면 바뀔 거야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지지하고 지원해서 교육감이 되신 분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죠. 개혁성이 낮았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지금 뭐 병설 유치원 보내고 있으니까 학부모는 학부모죠. 어쨌든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럼 학부모죠. 네. 네. 근데 그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성문 교육감은 그러니까 교사들의 노동조합 출신이시니까
교사의 노동 문제만 좀 아시고 학교 비정규직이나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의 노동 문제 그리고 현장 실습생이 나간다면 학생도 노동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교사 문제만 좀 그 해박했던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이시라면 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뭐가 중요할지 좀 체감 못하다가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 교사 담임 선생님하고 수업해주는 선생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요새는 교사 중에서도 기간제 교사서부터 해서 너무 그렇죠. 네.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고용 상태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 점도 사실 많이 염려가 돼요. 하고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뭐 도서관 사서 선생님 또 돌봄 전담 선생님 뭐 방과후 강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너무 고용 형태도 다양하고 불안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 교육의 질로 직결되거든요. 교육은 뭐 AI나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결국 학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또 비판받았다고 하니까 좀 의외예요. 저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제주 지역 현안에 좀 약간 어둡습니다. 네네.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리고 처음 당선됐을 때 기대를 한 몸에 입었던 요 상황만 기억하는데 왔더니 이제 좀 이런 평가들이 그러니까 진보적이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는 걸 보니까 좀 의외기도 하네요.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그 저희가 이 후보가 뭐 네. 아주 많지 않고 지금 이 수치도 없다. 그러니까 선호 후보가 없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 그러니까 제일 답변이 많다. 너무 많아서 네. 바로 다음 도지사 선거 아니 교육감. 다음 교육감 선거, 네, 도지사 선거도 중요하지만 교육감 선거와 맞물려서 우리 도민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교육 정책, 의제 이런 것들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예. 지금 그 이성문 교육감이 이제 또 뭐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그 대구 지역하고 제주 지역만 하고 있는 그 국제 바칼로레아 네. 맞습니까 발음이? 모르겠습니다. 아니 IB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인터내셔널 네. 바칼로레아. 네, 근데 아이비라고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아이비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자신 없어도 됩니까? 네. 그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조금 낯설었는데 어쨌든 아이비 교육 도입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고요. 저는 사실 그 저도 내년에 저희 그 아이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때문에 그 지금 제주에서는 토산 초등학교와 표선 초등학교가 표선 지역에서 요 아이비 초등학교 그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전환 준비 중이죠. 예. 관심 갖고 봤거든요. 뭐 예. 결국 이제 그 지역으로 뭐 이사까지 가지는 않고 무리라서 이제 안 했는데 그래도 아이비 교육 솔직히 좀 좋게 봤어요. 예. 근데 그 지금 이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는 뭐 각계에서 뭐 어떤 비판, 비판과 우려가 좀 우려, 있는 그렇죠, 거죠. 우려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이비 교육이라는 게 근데 뭐 지금의 단답형 평가 방식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 학생들을 우리가 평가할 기준을 좀 통일해서 만들자라는 면에서 아이비 교육이 가지는 평가 시스템은 굉장히 배울 만하다는 것이 네네.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비의 평가 시스템뿐이 아니라 아이비 교육 체계라는 것 전체를 통으로 들고 들어오는 게 네, 이게 과연 우리 실정에 맞을 거냐? 그리고 교육계에서 충분히 수기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건 사실 이승문 교육감이 좀 밀어붙인 정책이다라는 게 좀 세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다운디 배움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사의 자율권이 좀 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교육 과정 같은 경우도 교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평가 방식들도 교사가 직접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아이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교사의 자율성 면을 굉장히 또 침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또 뭐 쉽게 그냥 예로 들면 표선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아이비 학교가 된다고 표선 지역 학생들이 갈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표선 지역 학생들이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선 지역 학생들이 가기 어렵다. 가기 어렵다. 그게 뭐 학교에서 기본 영어를 베이스로 해서 수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IB 시스템 안에서 그러면은 네. 이 어느 정도 그 학교에 적응하려면은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그 학력 정도가 네. 좀 이렇게 높아져야지 가능한 학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표선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는 학교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이 못 가는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럼 표선 지역 학생들은 고등학교 물론 다른 지역 갈 수도 있고 시에 시에 올 수도 시는 있죠. 올 수도 있지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표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에서 이제 아이비 그 교육 뭐라 그러지? 초중고까지 좀 완결적인 시스템을 그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좀 제가 당황해 좀 놀라가지고 예. 그 답변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만 예. 가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는 처음에 저희가 표선에 전혀 연고는 없지만 좀 이사까지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그 과정 마치고 중학교 그 아이비 표선 고등학교까지 자연스럽게 다닐 거라고 저희는 막연히 생각했던 거죠. 하고 예. 이제 아이비 과정을 마치면 주는 어떤 학위랄까 수료했을 때 그게 뭐 세계적으로도 많이 더 인정받기 때문에 이렇게 돈은 전혀 없는 사람이 국제학교 같은 건 꿈도 못 꾸는데 또 아이비는 공교육이니까 뭐 공짜고 다닐 막 그렇게 좋게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정보가 부족했는지 근데 지금 표선 지역 학생들이 표선고를 못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면 아이비 학교로 지정되면 뭐 예컨대 국제학교처럼 외지에서 더 뭐 학력적으로 우수한 뭐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애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미술반이 따로 있고 함덕고등학교는 음악반이 따로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다 그 함덕 지역, 애월 지역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겠지만 예, 똑같은 행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도외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까? 애월고등학교 뭐 어떤 특성 음악반 비율로 많지는 않겠지만 뭐 제주로 주소지를 옮겨서 오는 분도 있다는 소문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제주의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교육시켰는데 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러면은 보내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비용도 공교육에서 들지 않는데 영어 교육도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어마무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필요 없어. 이건 공교육이야.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전국에서 관심 가질 만한 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똑같은 문제로 이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지금 다 비평준화 학교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준화되었지 않고 비평준 학교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늘 나오는 제일 큰 문제가 고입이라는 문제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전국은 대입인데 제주는 고입이다. 그러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까지 많은 교육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이 고입 입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와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 뭐 애월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미술반이 애월 고등학교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미술반은 소위 말해서 이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반. 그리고 일반적인 애월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꺼리는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월고등학교에 투자는 했지만 학교 안에서 또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성문 교육감님이 가졌던 뭐 영어 교육 도시와 같이 특권화된 교육이 아니라 누구나 보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뭐 아직 제가 그 예비 학부모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을 안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제주도 교육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거는 이제 교육청 홈페이지가 거의 큰데 거기에는 뭐 아이비 학교에 대한 소개, 뭐 애월의 어떤 애월 고등학교, 또 아까 그 함덕고등학교 네. 이런 이런 뭐 새로운 시도들 그 또 뭐라고 표현할지 참 이것도 뭐 제주시 동외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동지역 외에 일반계 고등학교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떤 입시에서 좀 선호가 덜 되는 이런 학교들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 교육을 더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시도들이 있고 좀 좋게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투자가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고입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어쨌든 그 격차는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뭐 외지 학생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미 뭐 영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만 아이비에 간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 저도 느끼는 이 좀 약간 배반감이 있는데 표선 지역 학생들이나 그 뭐 애월 지역 학생이나 그 지역에서 느끼는 좀 어떤
배신감들은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기는 내가 예를 들면 표선에 살고 있으면 내가 사는 지역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으면 제일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비용도 그렇지만 일단은 이 가족 교육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또 여전히 이승문 교육감님이 저 8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7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구호는 어쨌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역으로 다양성 교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양성 교육 너무 바라던 바이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주에서 저도 30년 전에 고입을 치렀고요. 네. 네, 중3 때 정말 막 밤 10시 넘어까지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남아서 막 그 입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15살. 네. 이런 경험들이 이제 타 지역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래서 제주가 더 뭐 교육이 제주가 뭐 그러면 서울 수도권보다 더 안 좋다라고 보기 힘든 게, 서울 수도권 이미 학군이 너무 정해져 있고, 예컨대 뭐 강남이든 뭐 목동이든 학군이 좋은 데다 이런 데들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입시는 안 하지만 이미 부모들이 재산이 많아야 되고 그 지역 뭐 땅값, 집값 이런 게 너무 높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어떤 입시를 치른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미 벽은 너무 높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제주도는 역으로 뭐 꼭 그 시에 살지 않고 어디 뭐 신시가 노형 이런 데 막 부모가 집 있지 않더라도 그 자녀들이 입시 잘 봐가지고 뭐 남녀고를 갈 수도 있다, 어디도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주도가 이 빅평준화인 게, 그래서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뭐 더 시내 지역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뭐 차별이 많다 이런 거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너무 입시를 일찍 겪고 그렇죠. 고통받는 문제하고, 거기에서 또 너무 일찍 인생은 탈락하지 않았지만 탈락자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이 환경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승문 교육감 들어오면서 이전에 소위 말하는 이 등수로 매기던 것들을 시험으로만 보던 것들을 이제는 교사들이 재량으로 평가를 해서 꼭 이렇게 시험이 아니라 평가하는 기준 자체는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고입이라는 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게 남아 있으면 뭐.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내권의 평준화된 학교가 전체 고입생 중에 절반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절반 넘는 학생들은 비평준화된 지역들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대정에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대정에 살고 있어. 네. 그런데 저기 뭐 오영고등학교에 들어갔어. 네. 그러면 이게 출퇴근이 안 되죠. 통학이 안 되잖아요. 자취하죠. 자취해야 예전부터. 네. 예, 그러면 이게 또 시내에 또 집을 또 구해야 되고, 그러면 제주가 가지는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부모도 어떻게 뭐 와서 살다 보면은 또 부모도 일자리를 이런 대정이 있으니까 대정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시내로 집중되는 현상은 심해지고 교통 문제도 심해지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 문제와 늘 엮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게 네. 어쨌든 입시 몰입 교육이라든가 취업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감, 그 지역의 교육감만으로는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좀 돌파구를 할까,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걸 모색할 수 있는 실험들은 지역에서 가능하지 대통령이 못하고 교육부 장관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제주 지역은 특별히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어떤 자율교육이 이제 다른 지역보다 아주 월등히 많이 보장됐기 풍요롭다. 때문에 제주에서 잘 되면 사실 전국의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는 특별한 지역 같아요. 그렇죠. 교육에 있어서는 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예. 그 밖에 우리가 뭐 아이비 얘기 좀 길게 해버렸고, 비평준화 문제 참 오래된 문제라 얘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해결될까? 통일만큼이나 힘든 제주도 고입 그 평준화 문제.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주에서 고입을 그 예전에 했던 이 예. 사람으로서는 그 외에 어떤 의제가 제주도 교육 현안 중에 중요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이게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느꼈던 이 온라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느꼈던 이 한계들과 또 온라인 교육이 우리한테 시사해줬던 점들을 좀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학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였지 않습니까? 팬데믹을 맞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뭐 부모들이 꼼짝도 못하는 부모들도 많이 생기고, 또 어떤 부모들은 집에 나가서 아이 혼자 계속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온라인 교육이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부모들의 안 되죠. 그게 그렇죠. 예. 뭐 그런 걸 성인들도 온라인 강의 돈 다 내고 해도 그거
안 안 하게 하죠.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근데 학생들이 특히 뭐 아동 청소년 기회 학생들이 아무리 집에 이제 뭐 컴퓨터든 기자재가 되어 있고 여건이 다 그 하드웨어는 되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혼자 해요. 그래서 뭐 이건 전국적으로도 특히 뭐 이제 부모가 그러니까 양육자들이 다 일을 할 경우에 교육 격차 많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또 역으로 이 기회에 격차를 더 벌이자고 해서 이미 교육에 엄청난 뭐 자본 시간을 투여하는 뭐 특별한 뭐 지역이나 특별한 개인들은 되게 뭐 아이 잘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그렇죠. 기회에 벌려놓자. 그러니까 네.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컨대 고3 때 확 뭐라 그럴까 털어야 될 사람들을 뭐 이 팬데믹 때 막 너무 사실 그 학부모고 대한민국의 성인이지만 들으면 자괴감 느끼는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교육 격차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뭐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아까 한 명의 아이도 아이들 포기하잖아요. 포기한다면 한 명 한 명 어떻게 그러면 따라오게끔 하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이 기회에 연구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잘 안 된 걸 가지고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첫 경험이니까. 근데 이게 팬데믹이 또 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잘 해놓지 않으면 또 다음에 계속 이 문제가 계속 재발이 될 거라 많은 걱정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하나는 온라인 교육이 가졌던 한계와 시사점을 우리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가 지금 갈수록 커진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위 말해서 좀 부모의 재력이 되는 어떤 뭐 집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에 대리 출강하고 사교육 시킨다 이런 소문도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기후 위기인데 한국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그렇죠. 평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금 뭐 탄소 중립하겠다고 지금 막 또 이제 세계적으로 압력이 들어오니까 지금 정부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 것인가? 크게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가져던 온라인 교육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교육 방안 이 세 가지가 내년에 선거에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교육받은 바가 전혀 없는 뭐 저 같은 이제 중년의 경우에는 이제야 저희도 뭐 언론, 뭐 TV 뉴스를 본다거나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통해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와닿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이제 그 정말 기후 변화, 그 날씨가 예상치 못한 어떤 뭐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변하나 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그 우리의 삶을 얼만큼 바꿀지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기후 위기를 교육 현장에서 좀 제대로 배운다고 한다면 뭐 예컨대 기후 변화를 좀 지연하고 막고 이 위기를 뭐 지구인들이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위기가 생기니까 제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에서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뭐 손 씻고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무조건 코로나와 예방에 관한 감염병에 대한 교육들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을 때는 일주일에 3회를 받는데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게 생겼으니까 이 코로나의 원인은 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기후 위기가 이미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와 있는데 그렇죠. 학교에서 그러면 기후 위기가 왜 생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대응이 지금 필요한 건지가 교육이 되어지고 있냐라는 거꾸로의 질문인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위기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장기적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글로벌 이슈라고 부르는 것이 기후 위기인데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대책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 같으면 특히 탄소 없는 섬 이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육에 있어서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전무하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하거든요. 아예 그런 환경 교육이요. 환경 기후 교육이 위기 뭐 교육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있는 그런 정도 교육이지 이게 지금 코로나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최소 뭐 한 달에 1회 이상씩이라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유럽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안 타겠다고 선언한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왜 비행기를 안 타겠어요? 유럽의 주 교통수단이 비행기인데. 네. 근데 항공이 가지는 이 기후위기 시대의 문제점을 계속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받으니까 자라면서 점점 우리는 비행기 타면 안 돼 라는 것이 보편 정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는 이 자율적으로 교과 과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기후위기를 훨씬 교육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전무했다. 그래서 내년 선거에서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주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특히 교육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교육감 후보들이 선명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너무 비관적인지 모르지만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교육감 후보들이 알아서 거론할 건 아닌데 오히려 유권자인 우리가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40대 중반이지만 저도 제 생각 가치관 같은 걸 이제 와서 뭐 다 전폭적으로 바꾸긴 힘든 나이가 점점 돼가는데 오히려 기후 위기로부터 저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이 뭐 제 자녀를 비롯해서 지금의 아동 청소년들이 다른 교육을 받고 기후 위기에 좀 대응을 해줘야 제 생존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와서 배워서 바꾸는 것보다 이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겠다. 사실은 뭐 기후 위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또 그 어떤 젊은 활동가 기후 위기를 이제 세계에 알린 이런 인물들을 떠올리는데 저는 뭐 그 툰베리 한 명이 기후 위기 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사하는 바와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꾸는데 영향을 많이 줬고 그게 그 사람이 이제 2050년으로 얘기되는 그때 자기 생존의 문제다라고 당사자로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또 그렇죠. 우리한테 많은 어떤 생각의 변화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뺏어가지 말라라고 막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전혀 우리는 그런 사고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고를 못 하고 누구의 삶을 내가 뺏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그랬다라고 좀 반성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교육감 선거 때 어쨌든 아동, 청소년, 학생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뭐 당연히 어떤 뭐 교육 격차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들어있지만 기후 위기는 정말 큰 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저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감 선거의 투표 연령을 저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투표를 못하게 돼 있는 선거인 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로 이건 뭐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여튼 교육감 선거 연령을 훨씬 더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는 그레타 툰베리 같은 청소년이 나오지 않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교육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IPCC 보고서에서 뭘 얘기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들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그렇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내 삶을 뺏어가지 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이미 뭐 어떤 최근에 설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취약하다고 느껴지는 게 기후위기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까? 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2050년이면 29년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겪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80% 넘는 청소년들이 내 다음 세대나 내 다다음 세대가 기후위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저도 그거보다는 더 위기감을 가까이 느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문제네요. 살았으니까 사실은 위기감 느껴도 조금 약해야 되는데 네. 지금 청소년들은 정말 미래를 뺏기고 있는 거거든요. 20대, 교육 30대, 받아야 40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 이런 기후위기 교육은 정말 지금 가장 시급한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후위기 교육 정말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뭐 현재 그 정치 권력이나 기득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기후 관련 정책들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뭐 기업, 자본 이런 것들과 늘 상충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존하고 사실은 직결돼 있어요. 근데 그 더 이상 뭐 비용을 쓰기 이런 힘든 사람들은 정치
정치의 어떤 영향력, 로비력이 더 크고 우리는 뭐 그냥 4년, 5년에 한번 투표하는 게 그리고 하고, 말씀하신 아동 청소년은 또 투표권조차도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기후위기는 누구에게는 똑같이 생존의 위협을 주는 거라서 정말 교육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정말 그냥 네, 우리가 그냥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죠. 서서히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저희 뭐 긴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교육감 뭐 후보 선호도에서 출발했지만 저는 오늘 뭐 3번째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뭐 교육도 교육이고 기후위기도 기후위기고 사실은 공교육이 우리 뭐 어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커요. 사실 네. 정치 교육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정치 수준도 이제 빨리 발전하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학교라는 데서 투표 열심히 해야 돼. 정치가 이런 거야라고 알려줘야지 될 텐데, 그렇죠. 아이 무슨 정치야 공부나 뭐 그런 거 나쁜 거고 관심 가지면 안 되는 문제고 되게 정치가 터부시되다 보니까 정치 발전, 사회 발전이 더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관심 갖는 게 공교육에서 정치 교육 해야 된다. 이게 저한테는 관심사인데 그렇죠. 네. 똑같잖아요. 이런 기후위기 교육이나 환경 교육도 네. 똑같은 방식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차기 선거에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비 포함해서 저는 제주 뭐 교육 변화도 좋지만 거기에 좀 충분한 뭐 토론이랄까 하고 학생과 네. 학부모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교육 정책을 너무 교사분들이 다 결정해서 왜 이 진짜 주인은 학생 이거 따로 있는데 전혀 주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교육감 선거가 또 너무 이제 뭐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사라던가 그 교육 아주 이해 관계자라고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더 그 선거에 좀 많이 관여를 하고 학생 학부모는 막 조직적으로 이 선거를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늘 이제 그 개밥의 도토리라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런 게 있어서 뭐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최근에 외고 문제가 좀 컸지 않습니까? 외고를 일반학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컸었는데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지금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저는 큰 틀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학교 교육이라는 공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관점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좀 많이 토론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교육 불평등을 난 어떻게 해소해 보겠다. 온라인 교육에서 드러났던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교육의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들. 그리고 돌봄이라는 영역을 학교에서 어떻게 앞으로는 발현해 볼 것인가라는 영역들. 이런 많은 과제들이 저는 코로나 이후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현안들을 무시한 채 교육감 후보들이 또 나온다면 저는 그건 정말 더 도민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준 우리의 이 교훈들까지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이 변화의 희망을 보았다라는 말이 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꿈 같긴 한데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뭐 지금 매 회차마다 말씀드리는데 선거,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다시피 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사실 제가 응원하는 뭐 어떤 팀이 이기든 지든 제 삶에 큰 영향 없어요. 기분 문제거든요. 하지만 정치는 그럼 뭐 권력을 누가 가지고 가고 뭐 스포츠 같은 게 아니라 누가 당선되느냐가 실제 내 삶에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치 혐오나 불신도 많고 뭐 눈살 찌푸린 일들이 늘 많은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는 교육감 선거는 그중에서도 깜깜이 선거라고 하지만 실제 교육 문제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교육감 선거도 그만큼 관심 많이 가지셔야 하고 그게 어떻든 뭐 자녀분들 교육 문제라던가 또 진로 문제 이런 것들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다시 읽기 교육감 선거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뭐 어떤 재밌고 좋은 말씀, 의미 있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